넷플릭스 CEO가 얼마 전 한국에 3.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더니 정말 한국 관련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5월 18일 공개될 미국 드라마가 아예 통째로 한국을 배경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또 K코인을 탔다며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한국이 힙한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 배우들을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시키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미국의 10대를 겨냥해서 나온다니 너무나 신기하기만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점점 더 그 어떤 나라보다 문화적으로 진한 동맹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고 친근하게 느끼게 만드는 데에는 문화만한 것이 없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젠 요까지 한국어로 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의 배경이 가득 담긴 넷플릭스표 하이틴 드라마의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제목은 바로 엑소 키티입니다. 엑소 키티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넷플릭스 대표 하이틴물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리즈 스핀오프 편인데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여주인공 라라진의 여동생인 키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는 비록 주인공은 한국인이라는 설정이었지만 촬영지는 미국의 고등학교였는데요. 이와 달리 이번 엑소 키티의 경우에는 한국 서울국제학교를 배경으로 실제 서울의 모습을 담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덕분에 배우들의 뒤로 잠실의 롯데타워, 여의도의 고층 건물들이 보이는가 하면 24시 노래방, DVD 가게 등 익숙한 한국 간판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런 드라마가 한국이 제작하는 시리즈물이 아니라 해외 자본으로 이뤄진 컨텐츠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데요. 심지어 해외 자본으로 이뤄졌음에도 한국 배경을 택했다는 것이 신선하다는 것이죠. 한국 정서와 배경의 외국인 주인공과 해외 자본이라니 정말 요즘은 K가 대세인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에밀리 인 파리를 지켜보는 파리지앵들이 이런 느낌이었나? 과거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거나 파리의 연인처럼 프랑스를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인이 한국을 오는 드라마가 나오다니 진짜 격세지감이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10년 전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이틴 미드 만든대 라고 했으면 무슨 미친 소리야 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와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스핀오프인 엑소 키티에도 수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 한 번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공개된 영상에서 여자 주인공 키티는 서울 도시 곳곳을 누비며 한국을 탐색하는데요. 결국 펜팔 남자친구인 대가 다니는 한 서울국제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키티는 영상 시작부터 한국 학교를 연상케 하는 교복과 인천국제공항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종로의 거리, 아이 서울유라고 적힌 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을 비춰줄 뿐 아니라 키티는 부채춤 무대를 펼친다든지 한국 학교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며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게다가 동양인 배우들도 특유의 서양 화장법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국 화장법을 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엑소 키티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시리즈 원작자 제니 한이 또 한 번 제작을 맡았는데요. 하이틴의 대가로 불리는 제니 한이기에 과연 한국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벌써부터 많은 외신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실제 일반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 미국의 하이틴 드라마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파티가 이 드라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물론 이 파티로 인해 삼각관계가 치닫는 등 한국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긴 합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실상은 늦게까지 야자하고 끝나면 학원 가고 집에 도착해 떡실신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 몇몇 분들은 판타지 드라마가 아니냐며 고증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꽃보다 남자 드림아이 상속자들에도 약간의 픽션은 가미되어 있지만 재미있게 봤고 실제로 한국의 국제학교에는 프롬 파티를 실제로 한다는 점에서 고증이 그리 엉터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의를 두어야 할 점은 미국 하이틴 드라마 배경이 한국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요즘 미국 10대들이 한국을 궁금해하고 선망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는 한국인들이 파리지앵들의 마음을 이해할 차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 사람이 뉴욕을 보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외국인한테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뉴욕만큼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을 가장 욕하는 건 한국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앞선 한국의 컨텐츠들이 모두 성공하면서 세계의 시장으로 한국은 더욱 들 예정인데요. 이제는 겸손한 태도를 거두고 거대한 한류의 파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네티즌들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시선에서 한국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멋있다. 내가 사는 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구나. 넷플릭스가 진짜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런 드라마까지 나오다니 한류가 난리가 났긴 났구나. 뭐지 한국 드라마도 미국 드라마도 아닌 것 같은 이 혼종은 그냥 배경과 동경의 대상이 한국과 한국 사람으로 바뀐 것뿐이지 내용 자체는 그냥 기존의 서양권 하이틴 로맨스물이랑 다를 게 없네. 한국 위상이 많이 변했구나.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나 보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라니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디지털 매체 바이스는 올 한 해에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고 최근 보도했는데요. 바이스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올 한 해 넷플릭스를 통한 아시아권의 한국 콘텐츠 시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죠. 이어 넷플릭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한국 콘텐츠 시청량은 아시아 지역에서 약 4배,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북미와 유럽에서는 약 2.5배 증가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한국 컨텐츠의 확산이 팬데믹 덕분이라 금방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하는 언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이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글로리 등등 아주 최근까지도 수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데이트를 치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펀치를 날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미국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한국은 넷플릭스의 미국 일간 탑10 순위에서 비영어권 드라마를 여러 차례 1위에 올린 첫 번째 나라가 됐다며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공급자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한국 배우들에게도 러브콜이 오는 중이라는데요. 스타워즈, 마블 시리즈 등 한국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배우들에게 헐리우드 진출이란 조금 먼 꿈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 콘텐츠가 사랑받으며 자연스레 한국 배우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죠. 이젠 한국 배우들에게 헐리우드 진출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23년 7월 개봉이 확정된 더 마블스에는 박서준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정재는 최근 스타워즈의 새 시리즈인 어콜라이트의 주인공에 발탁됐죠. 계속 새로운 시도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하고 흥미로운데요. 요즘 현상을 보면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김구 선생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시대에 벌써 문화의 힘에 대해 강조하셨던 김구 선생님의 선고안이 너무나 신기할 따름인데요. 앞으로도 한국 컨텐츠의 계속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